고객이 보내는 청약 신호를 캐치를 못하면 그건 영업을 접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현재 약 4,000명의 보험 설계사분들이 있는 보험회사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신입 때도 항상 이제 문제점이 됐었던 부분인데 네. 신입분들은 다른 설계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열정이 항상 넘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항상 뭐든지 다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지금 뭐 그렇게 오래된 경력은 아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영업도 어느 정도 만급 조절이 필요하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 고객분들이 거절 신호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들이대거나 네. 클로징을 하려고 하거나 네, 그러면은 어차피 안 할 사람인데 음,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상담이거나 그럴 때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고객이 보내는 거절 신호와 청약 신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알면은 신입 설계사분들이 엄한데 힘 빼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고객이 꼭 신호를 보내는 걸 파악을 내가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영업은. 그러니까 물론 캐치는 할 수는 있겠죠. 고객이 보내는 거절 신호 네. 이런 거. 근데 그 거절 신호를 보내는데 내가 자꾸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막 바꾸려고 막 쓸데없는 막 와닿지도 않는 그런 화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솔직함이 저는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거절 신호를 보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계속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면 되지, 자꾸 이 사람은 맞다 아니다로 이렇게 논쟁이 가버리면 클로징이 되겠어요? 이게 보세요, 보험이든 무엇이든 사람을 좀 먼저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 사람한테 불교가 정말 최고입니다, 불교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쉽게 바뀌나요, 이게? 안 바뀌죠. 네. 그럼 왜 당신이 불교를 믿고 있는지, 왜 당신이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당신이 틀렸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반박을 해버리면 반감만 사요. 네, 예? 여당한테 야당이 맞다고 하면 맞는 소린가요? 뭐 전혀 안 먹혀요. 그러니까 고객이 거절을 할 때는 본인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거절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절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서로가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고객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게 공을 돌려서 풀어가는 능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거절을 신호를 보내는데 네. 거절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네. 제가 신입 때 그랬거든요. 어. 지금 와서 보니까 고객이 거절을 하는데도 그게 거절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소개팅 해봤어요? 소개팅 해봤죠. 실패밖에 안 해봤죠? 성공해본 적 있어요? 요즘 이 회사를 입사해서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소개팅을 실패하는 사람은 고객이 네. 거절 신호를 보내도 모르고요, 소개팅을 잘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거절 신호를 보내면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여자를 빨리 이제 찾아서 그렇죠. 가서 뭐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는 건데 네. 고객이 보내는 거절 신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게, 고민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지인 중에 설계사 하는 가족이 있어서 네. 그쪽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이게 생각해 볼게요, 고민해 볼게요가 이제 진짜 저 안 할게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 힘드니까 돌려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앞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뭐 때문에 고민인지, 뭐 때문에 생각을 해보는지, 그럼 뭐 물어봐야 돼요,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차근차근 이제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있어요. 애초부터 난 너한테 보험 가입을 안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마치 저는 그렇게 봐요. 마치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어떻게 잘 돌려가지고 보험 가입을 시켰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마치 그런 사례들을 하나 두 개, 진짜 네. 100개 중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런 사례 발표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고객을 만났으면 그냥 서로가 시간 낭비거든요.
하거든요. 근데 설계사가 막 아쉬워가지고 막 뒷다리 잡으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고객 한 명 더 상담해버리고 말지. 저도 실제로 이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본인의 기준이 잡혀 있는 사람이 요구를 하는 것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저랬다가 또 저거는 저랬다가 다시 또 빠꾸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설계만 한 20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계약을 안 받아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하고 결이 좀 맞는 그런 고객들을 또 찾아서 상담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여러분들이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잘 맞는 고객을 선별해서 계약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반대로 네. 거절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청약 신호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정말 상담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죠. 근데 연애를 하다가 네. 그러니까 여자가 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네. 아, 나 너 좋아해. 나 진짜 네. 너랑 사귀자. 막 이렇게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그 여자가 보내는 신호를 놓쳐서 그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네, 청약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캐치를 못하고 네. 돌아가거나 놓치는 네,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객이 보내는 청약 신호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이 보내는 청약 신호를 캐치를 못하면 그건 영업을 접어야 되지 않을까? 신입분들은 아무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항상 이 멘트를 준비하세요. 상담을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잖아요. 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 내가 이제 크게 뭐 고객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거절을 하거나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모바일 청약 보내드릴까요? 그럼 질문을 해봐요. 그게 클로징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예, 클로징을 무조건 하고 해야 돼요. 네, 고객이 예를 들어서 진짜 청약 신호를 뭐 진짜 나 이렇게 진행할게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어떠한 이제 관심을 보이거나 어떠한 이제 FC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보내죠. 네. 그런 시그널을 보냈을 때 이것들을 모바일 청약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이대로 진행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멘트를 날려라. 무조건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니, 봐봐요. 상담을 다 진행을 했어요. 네. 고객이 네 했어요. 설계사가 네. 네 설명 다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나올 거야? 사인을 받아야죠. 네, 그렇죠. 모바일 청약을 이럴 보내든지. 이럴 때는 강력하게 여러분들 모바일 청약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은 이대로 진행해드릴까요? 네. 이런 신호들을 잘 캐치를 하셔서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영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봐봐요.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고민이 누구 거예요? 될 거예요. 고민이 내 거죠. 네. 근데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귈래? 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고민을 시작하죠? 상대방이 고민을 시작하죠. 그렇죠. 공을 던져야 돼요. 내가 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네. 무거워요. 다 던져버려야 돼, 공을. 고객이 여러 명이잖아요. 네. 뭐 바람을 피라는 게 아니고 다 공을 던지라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나는 홀가분하게 해서 다시 공이 돌아오는 사람들한테만 상담을 해주고 청약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멘탈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공을 한 명, 두 명한테 던졌는데 한 명, 두 명이 다 거절하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공을 10명한테 던졌어. 근데 한 명, 두 명이 거절한다고 해서 멘탈이 나가나요? 안 나가죠.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많이 던져라. 네. 그러니까 활동량이 답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활동량이 답이다. 활동량이 답이다. 그리고 이제 고객이 상담했을 때 네, 좋아요, 예스 하고 그렇게 네. 좋은 시그널을 보냈을 때 강력하게 공을 던져라. 잠깐만요. 근손실 나가지고 네. 한 번만 먹고. 다 던져야 됩니다. 네, 네. 이런 신호들을 좀 거절 신호와 청약 신호를 잘 파악을 하셔서 안 될 고객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포기하세요. 고객들한테는 과감하게 또 클로징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 영상이 아마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간불에 신호는 건너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안 됩니다. 네, 네. 신호를 잘 파악하셔서 좀 효율성 있는 근데 또 그건 있어요. 내가 그냥 후회 없도록 다 제안은 다 해야 돼요. 네. 결국 제안은 다 해야 되고, 상담을 조금 별로였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한마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애정총 같은 데 보면 마지막 한마디 막 이런 거, 그런 거에 있어서 막 그 순위가 바뀌고 막
파트너가 바뀌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초이스가 네, 바뀌고. 그렇죠. 그럼 막 얼마나 막 멋지게 멘트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도 영업사원한테는 필요하다. 네, 네. 지금 약간 연애 영상 그런 콘텐츠 아니죠? 아, 이거 애정촌에 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네.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감사합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